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3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첫 아이를 출산했고요. 남편이랑은 결혼 2년 차에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내고서 잠시 일을 쉬고 있는 휴직자예요. 애 키우느라 가장 정신이 없어야 할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오죽했으면 사연을 보내나 싶을 겁니다. 저조차도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오죽 제가 분노가 서리는 일을 당했으면 이 바쁜 시기에 일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지 제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며 사연을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2년 전 저는 친정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하던 결혼을 고집부려 치렀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중등학교 교사 부부이시고 저도 현재 고등학교에서 선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도 교장까지 하고 퇴임을 하셨으며 집안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었던 바람에 많은 것이 고지식스럽지만 그만큼 애와 인성을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키고 따르며 살아야 하는 행동거지들에 대한 제약이 많았고 그만큼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게 많았지만 누구한테 피해주지 않은 채 참 올곧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어디 나가면 가정교육 잘 받았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살았고 누구한테 못났다 소리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바르게 살았던 만큼 저희 가족들은 늘 우리에게 생긴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도 애절이나 인성 같은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했고요. 제가 자매만 둘인데 저희 부모님은 늘 강조를 하셨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되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정교육도 잘 살펴보고 또 집안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이죠. 결국 자식은 부모의 모습을 닮으면 늙어가니 결혼 상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상대의 부모님과 집안도 살펴보면서 인성과 분위기를 살피란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소 답답하고 옥죄이게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부모님의 뜻도 잘 알겠고 또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에 공감을 했는지라 무조건 알겠다고 수긍을 하면서 살았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부모님께 좋은 사위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욕심도 늘 가졌었고요. 그러다가 동료 교사 선생님의 소개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레 홍기가 차서는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 저희 부모님 반대가 꽤나 심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이었죠. 남편 얼굴도 미처 다 보기 직전에 시어머니가 겁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 옆에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 남편은 저희 남자친구에 불과했었는데요. 전화를 해서는 자기 생일날 와서 미역국 좀 끓여달라는 희대의 쌍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죠. 엄마는 결혼도 안 한 내 딸을 어디 가면 오라 마라 하면서 미역국을 끓여달라 소리를 하냐. 면서 전화기를 박살내려는 듯 꺼진 수화기를 향해 불같이 화를 내셨고 그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생일밥을 벌써 얻어먹기만 할 생각을 한다며 손님 대접을 해줄 마음이 쥐뿔도 없는 사람하고는 가족으로 얽힐 필요가 없다면서 극구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 바람에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미운 털이 지대로 박혀버렸고요. 결혼 허락을 받기까지 저희 두 사람은 친정 부모님을 설득한다고 정말 울고 불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남자랑은 결혼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독 컸었는지라 쉽사리 이별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랑 서로 손붙잡고 들어와 울고 매달리고 하면서 다 큰 성인들이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별짓을 다 했죠. 그렇게 눈물이 거의 메마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울어버리고 난 후에야 겨우 저희 부부는 결혼 승낙을 받고 식을 치렀어요. 정말 결혼 생활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다사다난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결혼을 했으니 저는 정말 잘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저를 불러서는 생일상을 얻어먹으려 했던 것에 대해선 두고두고 미안하다며 사과도 했고 자기가 면목이 없다며 대신 저희 부모님께도
확실히 말을 했었네요. 다시는 부모님의 그런 행동이나 말씀을 하지 못하게 자기가 중간에서 잘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고도 말하며 저희 부모님을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상처받을 일이 또 없도록 누구보다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참 한결같으셨죠. 미역국 끓여달라는 소리가 그냥 튀어나온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가 반반으로 살림을 차렸고 아파트가 부담되긴 했으나 제 직업이 공무원이었는지라 대출을 양껏 땡겨받아서 새 빌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살기 편한 빌라의 5층 집에다가 말이죠. 저희 부부의 수준에는 이게 최선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딱히 불만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사도 신나게 했고 집도 정말 즐겁게 채워가면서 신혼을 시작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직 정식으로 집들이를 시작하지도 않은 그 바쁜 시기에 연락을 하셔서는 집 좀 봐야겠다며 주말에 찾아오셨어요. 자기 주변 친구들까지 수두룩히 데리고 온 채로 말이죠. 참고로 시부모님의 집은 경기도 안양이었고 서울에 따로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가 서울에 빌라 한 채를 장만했다고 하니 서울 집값이 대단하다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겠다고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매일같이 집 채우고 정리하느라 단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던 바쁜 저희 부부를 찾아서 주말에 친히 말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론 거의 5명 정도의 어머님 친구분들이 찾아오셨고 총 6명 되는 분들의 식사 대접을 하느라고 급작스럽게 저희가 배달 음식을 주문해야 했어요. 저희 먹을 것도 제대로 채워놓지 못한 상황에서 장을 보러 가려고 하니 갑자기 우르르 쳐들어오셨던 것이라 저는 도무지 그만한 양의 음식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눈치껏 편하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며 자기 핸드폰을 켰고 그렇게 저희는 중국집 음식을 주문했죠. 탕수육에 팔보채, 볶음밥에 누룽지탕까지 골고루 주문을 했어요. 혹여나 어머님이 서운해하실까 싶은 걱정에 그 자리에서 냉동실에 있던 오징어랑 야채 몇 개를 썰어서 부침개도 만들어드렸고요. 제 딴에는, 아니 저희 부부 딴에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께 싫은 티를 최대한 안 내며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친구들을 모두 다 먼저 보낸 후 저를 향해 말씀하더라고요. 너 이따가 통화하면서 보자 라고 말이죠. 잔뜩 겁을 주고는 혼자 친구들 따라 집을 나가더니만 그날 저녁에 정말로 어머님은 전화를 해오셔서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어요. 감히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며느리가 직접 손에 물 묻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지 않았다면서 자기를 어쩜 그렇게 개맛이 시킬 수가 있냐면서 아주 난리를 피우셨죠. 급기야 배달 음식도 며느리가 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결제를 했다는 그것까지 돈 아깝다며 막 화를 내시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숨도 안 참고 저한테 잘못했으니 사과를 하라고 다다다닥 쏘아대는데 성질머리가 진짜 보통이 아니라는 걸 새삼 느꼈죠.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갑자기 찾아와 놓고 왜 성질이냐며 화도 내줬고요. 저는 저대로 너무 어머님이 경 없게 구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학생을 타이르는 듯 제 딴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집에 찾아와 놓고서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 저희한테 음식을 바라시면 안 되죠, 어머님. 하다못해 친구 집을 가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가는데 가족들끼리도 최소한의 애인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제가 맛있는 거 꼭 차려드릴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며느리가 가르치려 든다면서 듣기 싫단 소리를 하다 전화를 끊으셨고요. 문자로 다음에 또 갈 거니까 그때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답장을 또 남기셨답니다. 물론 그 문자에 저는 익십을 했고요. 그 후 시어머니는 참 대단하셨어요. 분명 연락 주고 오시라고 했더니만 보란듯이 도착 10분 전에
나 친구들 데리고 간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 친구분들을 4분 정도 모시고 오셔서 밥을 차리라고 하셨답니다. 그때가 처음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이닥친 후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결국 그날 저는 어머님께 소원대로 직접 밥을 차려드렸어요. 천만다행히 전날 남편이 회식을 하느라고 해장을 했어야 해서 제가 콩나물국을 미리 끓여놓았는데요. 거기다가 소고기를 볶고 계란 장조림 급하게 만들고 해서는 정말 허겁지겁 요리를 끝마쳤어요. 그렇게 가져다 드리니 시어머님은 나름 만족스럽다는 듯이 밥을 다 드셨고 그날을 계기로 그 후로도 2번 정도 더 도착 10분 전에 연락을 해놓곤 서울 아들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그때부턴 더 이상 친구분들을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쳐들어온 어머님을 대하는 전 늘 지옥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딱히 하시는 일이 없는 가정주부로 일하고 계셨던 어머님은 시간이 남아 도시는 건지 서울 아들집 소식을 늘 궁금해 하셨고요. 교사 며느리는 일하기 편하고 수월하지 않냐면서 제가 고생해서 하는 일을 늘 우습게 여기기도 하신 채로 불러대셨죠. 교사니까 방학 때 놀지? 라고 하면서 방학에는 아예 시댁에 와서 눌러 살라는 식으로 짐을 싸서 오란 소리도 하셨었고요. 교사니까 야근도 없을 거 아니야? 라면서 평일에도 밥 먹으러 오라거나 밥 먹으러 가도 되냐고 불러내려 하셨습니다. 교사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제가 복장이 터질 것 같은 채로 늘 어머님, 교사가 일하기 쉽다는 건 옛날 말이죠. 애들 입시 준비에 야근하는 날도 많고 신경 쓸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좀 쉬어야 하니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서 거절 의사를 밝혔네요. 다가오는 명절에 찾아뵙겠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조금씩 만남을 뒤로 미뤘어요. 그마저도 어머님이 불쑥 집으로 오고 싶다고 하면 초대를 해야 했는지라 억지로라도 배워야 하긴 해서 별다른 건 없었지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살면 살수록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왜 그토록 시어머니 되실 분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 이 결혼 자체를 반대하려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히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미련스러워 더는 스스로를 탓하기를 힘들었네요. 그냥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서 남편을 보며 견뎌내는 수밖에요. 딱 그러는 찰나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얼마 전 명절 땐 정말 막달의 임산부였습니다. 첫 아이였기 때문에 친정이며 시댁이며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며 태교를 했어요. 제가 만석이 될 때까지도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에 대한 관심을 영 끊어내지 못하셨답니다. 저도 이제는 휴직을 하고서 주부로 지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정말 할 일이 더럽게도 없는 사람 같아 보이곤 하셨어요. 만삭인데도 열심히 출근을 해가며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며느리를 도대체 내버려 두려 하질 않으셨죠. 꼭 며느리 손에 주기적으로 밥도 얻어먹으셔야 했고 서울 사는 아들 집에 떵떵거리며 찾아와서는 서울에 집이 있다는 기분도 만끽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 같았어요. 제 배가 계속해서 불러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도 넌 교사니까 네 몸 관리를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니? 라는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움직이라며 제게 왔다 갔다 일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집에 와 몸이 너무 땡겨서 좀 쉬려고 누웠더니 넌 내가 너 보려고 기껏 찾아봤더니 그냥 누워버리고 참 섭섭하다 야 라고 하면서 토라진 바람에 제가 억지로 또 일어나서는 시부모님 앞에서 말동무를 하고 얘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네요. 물론 그때 남편은 야근을 하느라 집에 없었고 저는 꼼짝없이 시부모 앞에 잡혀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집에 가자고 시부모님을 데리고 나가줘서 겨우 살았습니다. 참 임신한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도 있었네요. 그러다가 이번 추석 제 출산 예정일과 추석이 겹치는 바람에
당연히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직장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전부터 계속 집에서 몸 챙기고 계속 신호를 살피면서 출산을 무사히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울에 사시는 친정 부모님께서도 당연히 제가 명절은 출산 준비로 시댁에 안 간다는 전제하에 연락을 해오시며 잘 챙겨주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낸 건지 시어머니께서 야, 너 이번 명절에 안 온다고? 하면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어떻게 명절에 시댁을 안 와? 얘는 여기서도 나을 수 있는 건데 너 지방병원 무시하니? 서울병원만 병원이야? 왔다가 얘네랑 신호가 오면 여기서도 병원 가면 그만이니 당장 올 준비나 해라. 나 참 기가 막혀서. 애 낳는다고 명절에 안 오겠단 며느리는 건너 네가 유일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선생님도 저를 잘 아시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라면서 서울집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아니 됐다고 오라고 딱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네 신랑한테도 그렇게 전해라. 뭔 말 같자는 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원 라면서 제 말을 잘라먹은 채로 자기 할 말만 하셨습니다. 거의 30분 정도를 제가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께 혼이 났고 무조건 시댁에 오는 걸로 알고 있겠다는 말씀을 재차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이서 얼마나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몰라요. 당연히 임산부 몸을 생각해서 안 가는 게 맞는데 갔다가 출산 신호가 오면 얼마든지 근처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면서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셔서는 남편을 설득하고 저를 혼내느라 저희 두 사람은 정신을 정말 온전치 못했습니다. 안 가는 게 당연하다는 이 생각 자체가 꼭 틀린 게 아닐까 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네요. 당시에 저희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안 오려 한다며 저를 죽일 며느리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 악을 쓰면서 명절을 맞아 시댁을 찾아갔네요. 혹여나 차가 밀려서 도로 한가운데 갇혀있다가 출산 신호가 올까봐 일부러 남들 다 시골에 내려가고 난 후인 월요일 저녁에 늦지막히 시어머니 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내내 불안했는지라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린 후 시댁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출산 정보를 인계해주도록 부탁드렸고 어찌저찌 선생님께서 찾아보겠다고 애매한 확답을 주신 바람에 계속 불안감에 떨면서 차에 올랐어요. 그 순간 이렇게까지 불안한데 시댁을 꼭 가야만 하는 제 팔자가 너무 기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만 시어머니 닭다리 너무 짜증이 나서는 체념을 해버리고 만 당기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차는 계속해서 막히고 있었고 한창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가 막 안양에 진입하려는 그때 아프싸 제 배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얘가 나오려는 그 신호 말입니다. 졸지에 저는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오빠 나오려고 하나봐 라면서 겁에 질려 큰 소리를 질렀고 운전하던 남편은 어쩌냐면서 자기도 안절부절 못한 채 호들갑을 떨다가 119에 전화를 했어요. 양수가 터졌는데 그 순간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겁이 너무 났고 이성적이지 못한 채로 어떡해 나오려나 봐.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라면서 엄한 차 시트를 쳐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겁나서 눈물은 당연히 터졌고 급기야 남편은 도움을 요청한다면서 길 한가운데에 세워놓고 막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들다가 그 순간 119가 도착했어요. 그 덕분에 119를 포함해서 지나가다 뭔 일인가 싶어 차를 세워주신 다른 분들도 저희 근처를 둘러쌌고 저는 차 안에서 내내 비명을 지르며 결국 구급 차량에 옮겨지지도 못한 채 몸을 뒹굴었어요.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몸을 뒹굴다가 들것 같은 곳에 실려선 구급 차량으로 한참 뒤 옮겨졌고 거기서 저 얘를 낳았어요.
순간 이 상황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건 왜일까요? 저 진짜 선생을 업으로 삼는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선생을 업으로 삼고 있는 나 스스로에게 욕보이고 싶지 않아서 욕을 안 쓰고 살았는데, 이 순간만큼은 그때 생각하면 가진 욕이 다 튀어나오려 해요. 저는 우라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을 기웃고 가다가 양수가 터졌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하고는 거기서 진통을 겪다가 겨우 구급대원 차량에 실려가 그 안에서 일을 낳았습니다. 그 사이 차량은 병원으로 쏜살같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상 거의 30분이 넘도록 제가 구급 차량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저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실려 들어가서는 어찌저찌 하다가 마취 주사 맞고 눈을 감았고, 제 기억에는 분명 차 안에서 일을 낳았는데, 다행히 병원 도착하자마자 병원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구급차 안에서 일을 낳았습니다. 너무 급박해서 병원 안으로 당장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제가 진짜 살다 얘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양수까지 터뜨려가며 끌어안고 있다가 들것의 실내와 병원 앞에서 낫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선 제가 도대체 무슨 꼴을 당했는지 저도 아직 얼떨떨합니다. 저도 이런데 옆에서 마누라가 피 터지며 애를 낳으려 하는 걸 보고 있던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초보 엄마 아빠인 저희 부부는 둘이서 진짜 이대로 누구 하나 죽겠구나 싶은 생각에 아직도 그날만 떠오르면 손발에서 땀이 나려 한답니다. 아무튼 그날 그렇게 잠들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입원 수속을 받은 채 병원에 누워 있었고요. 다행히 제 아이도, 그리고 저도 건강하다고 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안 보이더라고요. 얘라도 보러 갔나 싶어서 남편을 찾으니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부모님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요? 라고 말이죠. 그제서야 저도 원수 같은 우리 시어머니를 다시 떠올렸고 내내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며느리를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일을 낳게 만든 그 장본인을 가만 안 두겠다며 말이죠. 그런데 그때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남편의 수화기 너머로 언제 오냐고! 라는 시어머니의 아주 칼칼한 외침이 들렸어요. 남편은 황급히 그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세상에, 이제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길 한가운데서 애를 낳았다는데도 명절에 시댁에 안 오고 있다며 그걸 화내려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언제 오냐며 소리까지 질러댄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저, 누구야? 당신 엄마야? 지금 우리한테 집에 빨리 안 온다고 소리를 치신 거야? 라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 남편이 우리 그냥 참자. 병원에서 퇴원하면 애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저를 달래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의 전화기를 뺏어들었습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복장이 터져서 퇴원이 영영 안 될 것 같다며 남편을 내쳤고요.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님은 야, 너 이제서야 전화를 하냐? 내가 전화했더니 그렇게 안 받고서는 이제 와서 전화를 하면 어떡해? 애를 낳았으면 미리 연락을 하던지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애를 낳아서는 너 때문에 내가 제사 준비 하나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기다리다가 허겁지겁 제사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너 일부러 얘를 이때다 싶어 낳은 건 아니니? 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저를 능욕하시더라고요. 누가 얘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낳고 싶어 낳냐고요. 억지로 시댁에 끌려가고 있다가 목숨 걸고 손녀딸을 낳아줬더니만 제사 음식을 혼자 만들었다면서 따지고 들고 있으니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제 아이한테는 할머니 소리를 들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러니 저도 그 자리에서 당신 입 안 다물어 진짜? 라며 반말을 시전하고 말았어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시어머니를 더 이상 어른 대접도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오라고 지랄을 해서 내가 출산날이 코앞인데도 갔잖아. 그러다가 애를 낳은 건데 당신이 출산한 며느리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길 한가운데서 애 낳다 죽었으면 당신은 우리 부모한테 갈겨 맞아 죽었어.
어따 대고 제사 음식 혼자 있다며 따지고 들어? 지금이 어느 상황인데 제사 타령이야? 당신 내 새끼 보러 집에 오기만 해봐. 내 근처에 오기만 해봐. 진짜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당신 멱살 잡고 동네 한 바퀴 돌 거니까 집에 올 거면 각오해. 라고 했어요. 이거 말고도 숨은 욕은 더 많이 했는데 숨 고르면서 절대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수화기 너머로 말세다구로 날려버렸네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반말한다고 난리인데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말을 더듬었고, 저는 저대로 할 말은 마저 다 하겠다면서 말세다구로 계속해서 쏘아대다가 제 할 말을 다 하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선 남편한테 핸드폰을 전해주겠다며 손을 내미니 남편은 자기 핸드폰을 챙기지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지엄마한테 소리치는 그 모습을 결혼 후 생전 처음 봐서 남편도 당황을 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민망스럽긴 했는데요.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결혼을 반대했을 때 그냥 하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네 엄마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야. 라면서 남편 앞에서도 몇 분간 시어머니 욕을 아주 쉬지도 않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다 죽다가 산 와이프랑 얘새끼가 불쌍했는지 제 앞에서 면먹었고 미안하단 소리를 하면서 시댁을 무조건 멀리하고 살자는 말을 해줬네요. 그 말에 저는 평생, 아니 나 죽을 때까진 진짜 니네 엄마 안 보고 싶다. 나 애 낳은 걸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 니네 엄마 진짜 오늘이 제삿날일 텐데 라고 하면서 재차 화를 냈습니다. 그 후 저는 무사히 입원을 하다 퇴원을 했고 아이를 데리고서는 바로 친정으로 왔어요. 아직 친정 부모님은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시고 저랑 남편은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척을 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대하고 있네요. 남편은 지금 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의 연락을 차단하는 중이고 저 따라서 독한 마음을 품고선 남편이 뭐라 한 소리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아직 친정까지 찾아오진 않네요. 남편은 아무 일 없을 테니 마음 편히 먹고 쉬기만 하라며 저를 여전히 달래주고 있고요. 저 진짜 제 인생의 일을 이렇게 험난하게 낳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보니 출산도 진짜 사람 하나 죽일 수 있겠을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더라고요. 그 위험천만한 일을 더 위험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려 하셨던 우리 시어머니. 저 진짜 평생 시어머니한테만큼은 복수의 이를 갈며 무관심과 무시로 대응을 하려 합니다. 시어머니께는 며느리의 부재와 무시만큼 속 터지고 괴로운 게 또 없을 테니 말입니다. 어머님, 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어머님이 저 저승길 보낼 뻔한 거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 저도 바보처럼 어머님 시키는 대로 하면 살지 않을 거예요. 평생 시댁과는 발길을 끊고 살 테니 알아서 제사 음식을 차리던 밥을 해먹던 제발 좀 혼자서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